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세헌터입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 두말할 필요도 없이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오늘 무려 10%가 넘는 폭등세를 기록을 하면서 현재 292만원 선을 넘게 강력하게 뚫어내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인 6월 23일에 300만원이라는 역사적인 최고점을 찍고 그 당일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가나 싶더니 오늘 곧바로 전고점을 다시 잡으러 가는 무서운 기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따라 타야 할지 아니면 고점 신호인지 오늘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최고가 300만원 돌파하면서 시장 과열로 불과 이틀 전에 서킷 브레이커까지도 발동이 됐었죠. 그 이후에 음봉이 떨어지면서 개미들이 끝났나 싶었을 때 장대양봉으로 그 하락분을 한 번에 이틀 동안 다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하단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거의 뭐 1000만 주가 넘는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직전에 음봉 매물대였던 이 매물대를 이틀 동안 그냥 싹 다 잡아 먹으면서 완전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서 밀어 올리고 있는 이틀 동안의 진짜 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결론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섣부르게 예측해서 매도할 자리가 아닙니다. 추세에 올라탔으면 꺾일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자, 이게 철칙인데 300만원이라는 심리적인 저항선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순간 그 위로는 매물대가 없죠. 신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당장이라도 추격 매수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안 타면 영영 기회를 놓칠 것 같은 포모가 밀려오실 수도 있죠. 자, 하지만 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찝찝하고 한 구석이 불안할까요? 선뜻 내 모든 자산을 몰빵하기는 힘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 아닌가 이런 본능적인 공포가 지금 우리를 누르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런 불안감은 지극히 정상이며 아주 과학적인 직감입니다. 자,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봐야만 하는지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초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3월 4일과 9일에 지금 시장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두 번이나 발동이 되면서 일주일 만에 시장 전체를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100만원을 넘는데 거의 두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두 달 동안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고통스럽고 지루한 조정 기간이 이어졌고 폭락하기 전에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두 달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번에도 놀라울 정도로 비슷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6월에만 서킷 브레이커가 지금 두 번이나 발동했죠. 6월 8일과 6월 23일. 그리고 다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100만원 아래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는데 자, 이제는 주가가 200만원 초반 그리고 300만원 근처에서 엄연한 고점 영역에 위치해 있을 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 6월의 폭락과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진짜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난번에는 전쟁이었다면 이번에는 훨씬 더 복잡한 이 세 가지의 복잡한 악재가 얽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 증시의 수건이었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됐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대규모 유입을 기대했던 외국계 자금의 발길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국회의원들의 미실현 이익 과세 주장인데요.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지도 못했는데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황당한 주장이 나오니까 큰손 투자자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월가의 거물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을 해버렸습니다. 자,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시장에 얼음물을 끼얹는 격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악재가 300만원 초반이라는 높은 가격대와 맞물리면서 시장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같이 영상을 켜가지고 SK 하이닉스 갑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풀매수하세요. 이런 달콤한 얘기만 해드리면은 제 구독자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은 기분도 좋으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무책임한 유튜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제 채널의 구독자 몇 명 늘어나는 것보다는 저를 믿고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피땀을 흘려서 돈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자, 그 재산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야 우리가 이 잔인한 시장에서 오래도록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제가 오늘 다소 불편한 얘기들을 할 수 있더라도 자, 너무 노여워 마시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시장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영상 끝부분에 명확하게 풀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리스크 요인을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화두가 뭡니까? AI 좋다는 거 알겠는데 이거 언제까지 갈 수 있냐는 겁니다. 자, AI 거품론 그리고 수익성 의구심 이게 2분기 실적 발표에는 좋았지만 자, 3분기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면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이 한 장의 차트를 보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안심하고 언제부터 조심을 해야 하는지 그 데드라인이 명확하게 보여지는데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그래프 인터넷에 그냥 돌아다니는 찌라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차트 하단을 보시면 나오지만 이 그래프 출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식 자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투명한 미국 금융당국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오라클 이렇게 5가지의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제출한 회계 장부를 합산해서 만든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에서 초록색 선은 기업들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선은 데이터 센터 짓느냐고 쓴 돈입니다. 자본 지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측의 점선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빅테크들이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시장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연장한 선인데요. 빅테크들의 투자 속도가 꺾이지 않는 한 이 그래프의 방향성은 경고등으로서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자세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초록색 선은 매년 23%씩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이 빅테크들이 쓰는 돈이 문제인 겁니다. 자, 매년 70%씩 폭발적으로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6년 3분기를 보시면,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정확히 26년 3분기에 빅테크들이 장사를 해서 버는 돈보다 AI 데이터 센터 짓느냐고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 데드크로스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업의 현금이 마르기 시작할 수 있는 시점, 26년 3분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 시장은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빅테크들에게 무서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데 너네가 산 AI 장비로 매출을 언제 더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겠냐는 거죠. 즉 26년 하반기는 AI가 돈이 된다는 것을 지출보다 더 큰 돈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혹독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쓰고 주가가 날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주황색 선처럼 돈을 미친 듯이 쓰고 AI 칩을 사재기하고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 필수 메모리인 HBM을 하이닉스가 지금 독점하다시피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6년 3분기 이후입니다. 빅테크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그들도 주주들의 눈치를 보면서 야, 일단 서버 증설 속도 좀 줄이자. 자본 지출 동결하거나 삭감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빅테크가 투자를 줄인다는 것은 엔비디아 칩을 덜 산다는 뜻이고, 자, 이는 SK 하이닉스의 HBM 주문량이 꺾일 수도 있는 이 피크아웃으로 직결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특히나 올해가 어떤 해이냐를 봐야 됩니다. 자, 26년 11월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까지도 있는데요. 자, 이 무서운 데이터가 중간선거의 데이터까지도 엮여버릴 수가 있는 건데, 역사적으로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극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에 글로벌 증시가 요동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매크로 환경 자체가 이미 극도의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월가의 역사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왜 지금 또 조심을 해야 되는지 섬뜩할 정도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글로벌 증시의 나침반이라고 불리는 S&P 500 지수의 46년부터 2021년까지 자, 무려 75년간의 방대한 통계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뚜렷한 계절적인 특징이 발견이 됩니다. 자, 75년간 모든 수익률에 있어서는 8.9%인데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만 한번 줄여서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여름철에서 엄청나고 뚜렷한 조정이 발생을 합니다. 자, 한여름 휴가 시즌으로 진입을 할수록 월가의 대형 기관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실제로 시장을 움직이는 주포들은 휴가를 떠나면서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 통계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 이런 증거를 제가 대칭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 한 달 동안의 수급인데 가장 많이 SK 하이닉스를 던진 주체는 역시나 외국인입니다. 670만 주가 넘는 물량 폭탄을 이탈을 시키면서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월가의 역사적인 통계가 견고하고 여름철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 지금 우리 눈앞에 실제로 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통계가 증명하고 수급이 견고하는 이 잔인한 여름철 조정 장세를 철저하게 우리 개인들이 방어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뭐 10% 가까이 올랐다고 해서 포모에 휩싸여서 섣부르게 몰빵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과거 3월에 서킷 브레이커 이후로 2달간 겪었던 그 지독한 조정도 우리가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번 데이터가 얘기해주는 잔인한 여름철 조정까지도 이것들 다시 겪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은 공격보다는 방패를 단단히 지어야 될 때입니다.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현금 비중 일정 부분 유지를 하시면서 시장의 바닥이 어디서 다져지는지 이걸 확인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뭐 우리가 과거의 통계 데이터만 보고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느냐? 자, 그건 또 아니죠. 역사는 반복되지만 늘 새로운 예외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제 이 속보로 인해서 난리죠. SK 하이닉스가 7월 10일에 이제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미국 주식 예탁 증서를 전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자, 이 규모가 무려 45조 4,500억입니다. 자, 대한민국 상장 역사상 이 정도 규모의 자금 조달은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인데요. 하이닉스는 왜 이 시점에 미국행 비행기를 탔냐? 자, 많은 분들이 지금 하이닉스 HBM 1등인데 돈 많지 않냐 하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재무제표를 열어보면은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 SK 하이닉스 현금 보유량은 삼성전자에 비해서 확연히 적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무디스나 피치, S&P 같은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들이 BBB 정도 수준을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결코 나쁜 등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삼성전자처럼 돈 걱정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자, JTBC도 CCC로 강등이 됐지만 이 JTBC도 예를 들면 BBB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던진 신의 한 수가 바로 미국 나스닥 ADR 상장인 것이고 국내 시장에서 찔끔찔끔 자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대형 패시브 자금이 모두 모여있는 미국 시장에 직접 빨대를 꽂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최대 45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 이게 진행대로 계획대로 척척 된다면 하이닉스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체력, 현금 부족 문제, 이거 단숨에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자, 7월 10일에 상장 본격 착수, 그리고 7월 중순에 이제 청약과 납입까지 이제 하이닉스의 운명을 가를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자, 이번 자금 조달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면 재무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그동안 한국 시장에 갇혀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깨부수고 주가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간략하게 한번 수급을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현재 하이닉스 숏을 치겠다는 그 대차거래 잔고가 31조에서 28조 정도로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죠. 28조 원 정도 규모의 대차거래 잔고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공매도 세력들 숏스퀴즈의 서막이 열릴 수밖에 없는지 제가 그 강력한 근거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의 경이로운 실적 전망 지금부터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표를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의 이번 실적입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의 기존 예상치를 20%나 초과 달성하는 압도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품을 팔아서 남는 마진, 매출 총이익률 가이드라인이 기존의 79%였는데 85%까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팔면은 85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마이크론이 이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줬다면 우리 SK 하이닉스는 어떻겠냐는 겁니다. 자, 하이닉스 역시도 매출 총이익률이 기존의 79%에서 85%로 상향을 시켜보고 이에 따라서 당장 이번 2분기와 3분기 예상 매출 이익까지도 20% 상향을 한번 전제로 리레이팅을 해본다면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장 이번에 2분기 순이익 전망치가 기존의 50조에서 60조 가까이로 늘 수 있고 이어지는 3분기는 60조 원에서 75조 원 정도 수준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26년의 연간 순이익은 220조 원 정도 규모에서 300조 원 정도로 상향을 해볼 수가 있겠고 내년에 27년 순이익은 기존의 300조 정도 수준에서 400조까지도 상향 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내년에 27년 순이익 400조 원, 그리고 반도체 섹터 국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멀티플 8배 정도만 PER을 적용을 해보면은요, 시가총액이 3,600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총을 현재 주가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목표 주가가 자그마치 560만 원이라는 경이로운 대기록에 도달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제 전망뿐인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노무라 증권은요,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5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상향 제시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떨어질 거라고 믿고 무리하게 공매도를 치려고 대차를 끌어다 썼던 이 세력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하이닉스가 앞으로 거대한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엄청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초대형 이벤트 3가지를 지금 바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 준비하시고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자, 바로 오늘 밤입니다. 6월 25일 오후 10시 반에 뭐가 있죠? 자, 마이크론의 역대급 실적 발표 이후로 미국의 정규장이 첫 번째로 이제 열리게 되죠. 그 반응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초긴장 모멘텀이 되겠죠. 과연 마이크론의 급등세가 정규장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하이닉스의 정고점 돌파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보시는 건 마이크론의 차트입니다. 아니면 단기 제로 소멸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에 밀릴 것인지. 자, 오늘 밤 미국 증시의 첫 단추가 내일 아침 당장 우리 하이닉스의 시초가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월 6일로 예정이 된 SK 하이닉스 미국의 ADR 수요 예측입니다. 자, 이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데, 쉽게 말해서 미국의 거물급 기관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줄을 서냐, 이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게 7월 6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 현지 기관들의 폭발적인 수요가 확인이 되고 공모가가 최상단으로 산전이 돼버리는 순간 하이닉스의 주가는 한 단계 더 거대하게 레벨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7월 10일 전후로 해서 예정이 된 나스닥 ADR 최종 상장이죠. 이번 랠리의 정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도 별 5개짜리 최종 관문입니다. 자, 미국 시장에 직접 상장이 되면서 글로벌 기준으로 하이닉스의 가치가 제대로 재평가될 수도 있는
역사적인 기회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신주 발행에 따른 단기적인 주가 희석 부담, 이거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내는지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날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긍정을 하는 날도 아닙니다. 자, 따라서 오늘 밤 마이크론의 정규장 반응부터 7월 초에 나스닥 상장까지 그야말로 단 하루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외줄타기 장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이 수십 %씩 갈릴 수도 있는 엄중한 시기인데요. 자, 주식창을 매분 매초 들여다보기 힘든 직장인분들, 그리고 변동성이 무서운 개인 투자자분들 위해서 제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핵심 일정 중에서 세력들이 이상 수급이 포착되거나 또 시장에 급격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특이 동향이 단 1%라도 발생할 경우에 제가 100% 무료로 실시간 긴급 대응 전략을 문자로 즉시 쏘아 드리겠습니다. 자, 대차장고가 터지고 쇼스키즈가 나오는 이런 다급한 시점에 정보에서 뒤처지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하이닉스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자, 특이의 동향이 발생하는 즉시 단 한 발짝도 늦지 않게 실시간으로 무료 문자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같이 공부해주신 감사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그 선물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작년 이맘때에 제가 우리 기술 강조를 했었는데 그때 다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우리 기술 이거 원전주 10백억 가겠냐 이렇게 비아냥대던 분들 많으셨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 기술이 지금 1,400원대 작년에 있었는데 4월에 자, 최고점 14,000원대까지 12개월도 안 돼서 10백억을 찍어줬습니다. 자, 제 말을 듣고 끝까지 홀딩하셨던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굉장히 웃고 계시죠? 자, 오늘 공개할 이 종목 전력 인프라의 최종 병기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을 하는지 팩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뉴스 몇 가지 보시면요. 미국 전력망에서 1,100억 수주. 자, 지금 미국은 AI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서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7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지금 변압기가 없어서 배송까지 2년을 기다린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한국의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 기사 보면 그냥 부르는 게 값지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지금 10년 만에 돌아온 전력 슈퍼 사이클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선물 같은 종목이 미국 전력망 증설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타고 그 기록을 갈아치울 거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M&A에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정확한 근거들을 제가 갖고 와봤는데 글로벌적인 통계를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AI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면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민간 투자액만 무려 4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또한 기업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 R&D 투자도 미국에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AI 공룡들이 지금 가장 못말라 하는 것이 바로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입니다. 자, 민간 투자액도 지금 4천억 달러를 넘은 상황에서 자, 설치된 발전 용량을 한번 보시면요. 중국에 비해서 미국의 전력량이 지금 3배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게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보이시는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반도체 다음에 터질 곳은 어디입니까? 자, 전력입니다. 전력. 자, 그러면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요.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솟구칠 때마다 자, 세력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바싹 쓸어 담을 때마다 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전형적인 세력주, 작전주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고 5일선과 21선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지금 강한 지지선을 형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돈 받으려고 갖고 온 거 아닙니다. 제 채널에 찾아와서 고맙다라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시거나 뭐 제 유튜브 구독이라도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안심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기술 템백어 놓치고 밤잠을 설치셨던 분들, 자, 연준의 데이터가 이미 방향을 정해줬고 삼성전자와 LG도 M&A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과 LG가 왜 이 기업을 탐내냐면 전력 인프라의 핵심 특허 때문입니다. 특허. 특허는 이게 돈 주고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해당 종목명 어떻게 봤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이제 구독이다 아니면 선물이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구독 또는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무료 선물입니다. 제가 10원 한 장, 100원 한 장 받아가지 않습니다. 자, 안심하시고 무료로 드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전부 다 받아가시고요. 자,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 5초만 투자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